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장 처음 준비하실 때 하는 것이 바로 1분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면접관은 왜 듣지도 않는 걸 시키는 거야? 아니면 이거 면접관들이 지원자들 서류 읽는 시간 확보하려고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서류 보기용으로 1분 자기소개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분명 면접관은 귀를 열고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듣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1분 자기소개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면접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끼를 면접관에게 던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1분 자기소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분 자기소개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분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 면접관이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분 자기소개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누구나 1분 자기소개는 면접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분 자기소개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국어책 읽듯이 하면 면접관님들이 보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선입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복을 통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뜻은 서두에 말했던 면접관에게 미끼를 던져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인데 면접의 분위기 및 주도권을 나에게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면접에서는 많아야 6개에서 8개 정도의 질문밖에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분 자기소개에 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답변을 만들어서 면접의 주도권을 뺏어올 수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것들을 던져줘서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준비한 답변을 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면접 자체를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의 개략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우선 간략한 소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 회사 혹은 땡땡 직무에 지원한 면접 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한 줄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역량이 들어있는 경험을 간략히 요약해서 2줄에서 3줄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결론은 지원 동기 혹은 입사 후 포부로 한 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총 30초에서 40초 내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1분을 다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소개의 시작이나 끝에 반드시 면접관의 머리에 물음표를 띄울 만한 문장을 던져줘야 해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 결론 부분에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쌓은 역량으로 이 직무에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멘트를 던진다면 면접관들 입장에서 도대체 주차 알바랑 직무랑 뭔 상관이지? 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준비한 역량, 강점을 녹인 답변을 해준다면 면접관들에게 호감도를 올릴 수 있겠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의 의도대로 면접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나의 예상대로 면접이 흘러가면 굉장한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1분 자기소개는 보통 면접 시작쯤에 물어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1분 자기소개가 면접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하고 1분 자기소개를 점점 시키지 않는 추세라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는 게 맞나요? 라고도 하시는데 저의 답변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통념상 면접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인 1분 자기소개를 준비 안 한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서 면접관이 1분 자기소개를 시켰는데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아 버리면 그때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아, 이 지원자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하지 않는 지원자이구나 라고 선입견이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면접 초반 질문인 1분 자기소개나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답변이 꼬이게 되면 면접 중반, 후반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반 답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1분 자기소개에 대해 어떻게 하면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그 마지막 한 문장에 대해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직무와 미스매칭한 것처럼 보이면 면접관이 더 궁금해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에 주차 알바 예시처럼요. 이 경험이 대체 직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 우리가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목적인 면접관의 추가 질문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취업 관련, 특히 면접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시에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SOC 계열 공기업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서울 소재에 흔히 들어본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인턴 경력조차 없었습니다. 토익 점수도 제가 지원할 당시에 딱 지원 자격만 갖출 수 있는 700점대 초반의 점수였었어요. 특출난 스펙이 없었음에도 제가 원했던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오던 간에 저희 강점을 잘 녹여서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습이 면접장에서 자신감의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 질문이 몇백, 몇천 가지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들을 압축하다 보면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몇 가지를 답할 수 있는 적합한 경험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여러분도 원하는 기업에 최종 합격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후에도 어떻게 본인만의 경험, 노하우를 녹여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언제나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